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하고 목요일에 미국 증시가 썩 좋진 않았죠.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0.67% 상승해서 2384포인트에 마무리되었고 코스닥은 오늘 약 1.5% 상승했죠. 그래서 878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1.6%의 양호한 흐름이 나왔고 삼성전기도 약 2.2%의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두산중공업하고 두산퓨얼셀, 제가 유상증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히 악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두 종목 모두 단기간에 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조정 기간은 10분이면 충분했고 오히려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죠. 솔직히 저는 어제 LNF처럼 하루 정도는 조정 혹은 보합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10분도 채 안 돼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상한가까지 간 것을 보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두산중공업도 이 정도로 마무리되었으면 상당히 양호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마음을 졸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비슷한 규모로 순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개인들이 나홀로 증시를 떠받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소폭 순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그렇게 큰 물량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지금 5거래일째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가도 5거래일째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중공업 오늘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래도 기관의 순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기관의 순매수세가 얼마나 집중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고 두산퓨얼셀도 마찬가지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꾸준히 매집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9월 7일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퓨얼셀,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DB하이텍 이러한 순서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제 가장 많이 걱정했던 종목들이죠. 두산중공업하고 두산퓨얼셀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두산중공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두산중공업을 바라볼 때는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이 부분하고 지난번 골프장 매각 후 부채도 갚았죠. 뿐만 아니라 두산타워, 두산건설 등 자회사의 매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 입장에서 두산중공업이 자산 매각을 통해 채권단에 약속한 3조 자구안 마련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의 목적이 투자였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유상증자를 바라볼 때는 유상증자를 단행한 목적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호재성 기사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미국 버라이즌사와 8조 규모의 5G 장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으로 발표가 되었죠. 자, 제가 7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시작되고 있고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로 미뤄졌던 5G 주파수 경매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인도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부터 5G가 본격적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성과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4대 통신사죠. 그 중에 3곳인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이렇게 3기업하고 이미 2018년에 5G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기업이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8년에 맺었던 공급 계약을 토대로 수주를 따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5G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5G의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5G에 관심을 가져보고 5G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나 이런 점도 한번 찾아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토대로 5G 이동통신 장비하고 네트워크 솔루션을 5년간 공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웨이 제재라든지 이번에 대규모 계약을 통해서 5G 시장의 점유율이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포인트는 이 5G 시장 확대란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외에 5G 장비 공급 경쟁사 노키아라든지 에릭슨 이런 기업들의 장비를 공급하는 소부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솔직히 좀 느리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만큼 꾸준한 기업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투자하고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을 조금 감당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한 기업,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의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하반기에 갤럭시 시리즈부터 해서 아이폰까지 신제품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기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컴포넌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LCC, 반도체의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크기는 약 쌀알의 250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도체의 쌀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MLCC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얇게 많은 층을 쌓아야지만이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기의 기술력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는 약 1000개, TV에는 20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약 전체 매출의 40%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모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이쪽 부분이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판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라든지 인쇄 회로 기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데, 기판 솔루션을 제외한다면 컴포넌트 솔루션, MLCC 쪽하고 모듈 솔루션,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쪽이 전체 매출의 약 80%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 합쳐서 80%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기의 매출을 살펴보려면 MLCC의 업황을 살펴봐야 되고, 또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판매량,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삼성전기 아이폰의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기존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용 렌즈 같은 경우에 대만 기업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부품 공급 업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삼성전기가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부품사죠. LG 이노텍을 통해서 카메라 모듈의 50% 이상을 공급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삼성전기가 신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삼성전기의 기대감이 조금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올해 나오는 아이폰에는 삼성전기의 카메라 렌즈가 탑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년부터 아이폰 11과 아이폰 12용 카메라 렌즈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이폰 신제품보다 구형 아이폰에 카메라용 렌즈를 납품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수요 확대, 이 점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특히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저가용 스마트폰보다 폴더블 폰 혹은 1억 화소 이상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갤럭시 노트 20, 여기에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는 1위지만 저가형 제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모델별, 기종별로 봤을 때는 올해 1분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아이폰 11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점유율만 본다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세계시장 1위지만 스마트폰 모델별로 봤을 때는 아이폰 11이 세계시장 1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애플의 고가 핸드폰에 삼성전기에
카메라 모듈이 탑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내다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최신형 제품에도 초고용량 MLCC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컴포넌트 솔루션하고 모듈 솔루션, 이쪽 두 부분이 삼성전기의 주된 매출 부분인데, 카메라 모듈 쪽과 MLCC 모두 아이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MLCC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아이폰 외에도 카메라 모듈, MLCC 모두 3분기, 4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MLCC라든지 카메라 모듈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전지,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강한 풍력, 태양광 이런 섹터들에 비해서는 파급력이 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업황 회복과 수요 확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은 진득하고 느긋하고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투자해보기에 굉장히 용이하지 않나,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하거든요. 이 점 참조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